정우처럼 술을 마시고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블랙아웃은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겨주는 해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기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필름이 통째로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흥미롭게 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 드라마는 네가 꼭 좀 봐야 된다 하면서 추천을 강력하게 해주셔서 보게 됐습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입니다. 이 드라마는 고정우라는 한 청년이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데요. 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정우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왠지 매우 험악합니다. 이유가 바로 드러나죠. 이 정우가 10년 전에 두 여학생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살인자로 지목돼서 10년형을 살고 나온 정우는 사실 사람을 죽인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겼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우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대한 기억이 정말 단 한 조각도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을 쫓기 위해서 정우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의 노골적인 비난과 폭력적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정우처럼 술을 마시고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인데요. 주인공인 정우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강한 의문을 갖죠.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은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겨주는 해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기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필름이 통째로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기억을 했는데 떠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저장된 기억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많은 양의 술을 단시간에 빨리 마셨다면 드라마 속의 정우처럼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드라마 속 주요 등장인물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고정우를 중심으로 한 고교 동창들, 그리고 선후배 내지는 친구 사이로 얽혀있는 그들의 부모님들이죠. 이들은 모두 10년 전 정우가 살인자로 지목된 2명의 여학생 살인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우를 중심축으로 병무와 민수가 있고요. 정우 아버지를 중심으로 병무와 민수의 아버지, 그리고 경찰서장인 형구탁이 있는데요.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들이 서로에게 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열등감이 그들을 이 사건으로 내모는 동기가 되죠. 정우는 사실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였는데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얼굴도 잘생겼지, 인성도 좋지, 거기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거기에다가 부모님까지 부자, 소위 모두가 선망하는 완벽한 워너비였어요. 하지만 정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종종 따까리로 불리면서 정우에 대한 열등감을 키우죠. 겉으로는 친한 척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우에 대한 시기의 불씨를 감추고 있습니다. 병무가 그 대표적 예인데요. 정우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이자 자신이 짝사랑했던 보영을 성폭행하고 죽음으로 내몹니다. 정우 옆에 병무가 있다면 정우 아버지 곁엔 경찰서장인 현구탁이 있죠. 이 현구탁은 정우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경찰서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인데요. 사실은 정우를 제물로 해서 두 여학생의 살인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구탁 또한 정우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요. 정우 사건을 통해서 이 집안을 몰락시키면서 열등감을 해소합니다. 이 열등감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며 자신의 열등함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인데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발전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몰락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죠. 보통은 내성적이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에 외향적이고 호전적이면서 높은 자부심의 소유자가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무와 형구탁은 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성격을 지녔다면 밝고 활발한 겉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감추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열등감과 함께 주변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또 있는데요. 두 번째, 바로 투사입니다. 이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전가하는 방어 기제를 말하는데요. 극 중에서 보영의 죽음에 병무와 민수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찾아온 정우에게 이 민수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면서 도리어 정우에게 화를 내죠. 병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우를 향해서 미안함을 표현하거나 사죄를 하기는커녕 원망과 비난만을 늘어놓는데요. 해당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면서 경악한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하지만요, 병무와 민수 또 그들의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들이거든요. 실제로 이 등장인물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다 정우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짓까지 벌이게 되었다면서 소위 투사, 쉽게 설명하면 정우 탓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마음속 깊숙이에는 내가 보영을 죽인 게 아니고 정우가 걔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이전에 학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폭 가해자와 그 부모들에게서도 자주 보이는 방어 기제죠. 이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에는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최종 빌런으로 꼽힌 두 명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우를 짝사랑하면서 그에게 집착하는 최나겸이랑 형구탁을 통해서 남편의 살인을 정우에게 뒤집어 씌운 국회의원 예영실이 그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은 각각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정우의 곁에서 무죄 입증을 도와주던 하설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보이며 하설을 살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나겸이의 모습은 소시오패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10년 전에 저지른 남편의 살인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 남편을 죽여버리고 비서와 함께 태연히 조문을 작성하는 예영실의 모습은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이 소시오패스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로는 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성격 유형으로 정서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하고 행동적으로는 죄책감 없이 타인을 막 이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친밀감을 느끼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한데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반면에 사이코패스는요, 소시오패스와는 조금 다르게 유전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 보여지는 성격 유형인데요. 사회 규범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방법을 가차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요.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매력적인 외모,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잘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해요. 최나겸과 예영실의 차이점, 이제 이해되셨나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나오는 주요 정신질환, 방어 기제들이 한 번에 모아져 나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사실 뭐 이런 일은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전해 듣는 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는 거. 이거 참 슬픈 현실입니다. 혹시 이 드라마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